니너는 조용하고 가정적인 소녀였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가 돈과 선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패스를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똑똑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연속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명예롭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니너는 파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여 싫어했지만 그날 밤에도 여전히 대학 친구들의 설득에 굴복하고 그들과 함께 클럽에 갔습니다. 니너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지루해했습니다. 큰 기둥이 있어서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녀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남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니나는 오래전에 다음번에 그들을 겁주는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를 알고 싶어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그녀의 시선을 미치게 만들려고 조용히 그의 눈을 응시했고 그것은 어김없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 앉아 주기적으로 다음 마초를 거부하고 그녀의 음모를 머릿속으로 스크롤하면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이 클라욱에 의해 중단될 때까지 최근 채 그는 옆에서 소녀를 지켜보았고 약 5분 만에 그녀의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 건너편에 앉았고 니너가 평소처럼 얼굴을 찡그린 얼굴을 했을 때 그는 비슷한 표정을 짓고 쳐다보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니너는 먼저 굴복했고 클라욱이 앉아서 감탄하는 동안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랩힌 걸 니너는 즉시 클라욱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며 그가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너는 거기에 있는 2명의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자다움이 없었고 그들의 눈에는 정욕만이 있었습니다. 클라욱은 말랐지만 그녀는 육체적으로 그가 펌핑된 모든 플레이보이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니노는 낯선 사람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를 꽉 쥐었습니다. 다칠까 봐 살짝 손을 내밀며 왜 혼자 앉아 있느냐고 물었고, 먼저 내 친구들은 모두 댄스 플로어에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길 바라요. 그 소녀는 그런 식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막 떠나려고 하는데 나 좀 데리고 나가줄래? 나는 한 블록 아래에 산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클럽에서 나갔다. 그 남자는 모호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벼운 손길도 없었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다. 걸어가는 중에 클라욱도 4학년 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다른 대학에 있는 소녀를 출입구에서 본 후 그는 니너의 전화번호를 가져왔고 그들은 대학 졸업 직후 결혼했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클라욱의 아버지는 그에게 일자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상당히 좋은 급여를 받았고 니너는 국영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당연히 급여는 낮았지만 혜택이 확고히 자리 잡았고 더 이상 음식이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상되었습니다. 내일 냉장고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젊은 가족은 처음에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모기지를 원했지만 클라욱의 아버지는 아파트 가격을 전액 지불하고 할부로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은행에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월별 지불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클라욱과 니너는 동의했고 그들은 도시의 괜찮은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곧 니너는 임신을 했고 건강하고 튼튼한 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젊은 부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니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기에게 바치기 시작했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클라욱은 니너를 크게 놀라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서 울고 있는 아기를 고소하려고 할 때 그가 관심이 부족하다고 그녀를 비난합니다. 클락은 이 순간 니나가 아기를 돌보는 말을 듣지 않으면 격분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기게다가 일상생활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라욱은 그의 아내가 직장에 있는 동안 집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식사를 요리하고 아파트를 완벽하게 청소할 시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이나 컴퓨터 앞에서 그는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아이는 여자의 일이고 그를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추론합니다. 클라욱 아내의 삶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니나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고 아들이 차지하지 않은 모든 여가 시간을 남편에게 주면서 동시에 그들이 만난 날만큼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 밑의 원은 그녀의 끊임없는 수면 부족과 피로를 보여 주었지만 남편에게는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옥은 훨씬 나중에 직장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승진한 책임과 헌신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토요일 아침에만 와서 모든 일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 하룻밤을 보내야 했고 다음 주 동안은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클라옥은 몹시 아파서 니너와 아기가 이사해야 했습니다. 니너는 며칠 후 감염되지 않도록 어머니와 잠시 동안 집에 들러 아기의 물건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클라옥이 의사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클라옥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실에서 여자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아픈 것으로 추정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부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기분은 좀 나아졌는지 독한 미소를 지으며 니나에게 물었다. 영화에서처럼 2초 동안 사리탑을 치우더니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자는 숨어서 옷을 입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클라크는 머리에 팔을 감싸고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여주인이 떠난 후 그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남자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녀를 원할 때 여자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그녀가 반쯤 잠들었을 때가 아니라 아이가 나타날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더라면 그 사람을 데려가는데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저귀는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 사람이 밤에 울기 때문에 잠을 못 자지만 일을 해야 해요. 클라옥 조용히 하세요. 아기가 자요. 클라옥 만들지 마세요. 아기를 깨울 것 같은 소리 지겹다. 솔직히 너무 사랑하지만 어쩐지 나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다. 니나는 그녀의 직원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 그녀는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완고한 이기주의자의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일에서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그녀는 설거지조차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탄생이 남편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지 니너는 몰랐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클락의 행동이 마지막 지푸라기였어. 내일 들러서 내 것과 아기의 물건을 가져갈게. 엄마 집에 머물고 너와 아기 사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난 언제나 내 아들을 택할 거야. 이혼은 웃었다. 클락은 너한테 아기도 있고 월급도 몇 푼 안 주고 엄마 집에서 살고 싶어 계속. 바보를 찾고 있어. 넌 나한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아파트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넌 최저임금에서 위자료를 받을 거야. 내 월급은 서류가 부족해서 니너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고 1시간 전에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돌아서서 아파트를 떠났다는 적조차도 말하지 않을 말을 했습니다. 니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기는 자고 있었고 소년을 깨우지 않기 위해 니나는 감정의 홍수에 조용히 흐느껴 울었다. 다음 날 일어난 모든 일을 깨닫고 그녀는 물건을 가지러 갔지만 계단통에는 이미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니너는 초인종을 누르고 싶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아기들의 모든 것을 그가 수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여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슬프게 웃으며 그녀는 가방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며 택시로 내려갔습니다. 클라크가 니나가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이혼 절차는 힘들었습니다. 클라크의 아버지는 아들이 타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아들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그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는 니나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니나가 번 돈이 아기를 위해 바라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직장을 그만두고 귀중한 경험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영기업에서 일하면서 그녀의 두뇌를 얻었고 물론 손자를 돌보며 2번째 젊음을 찾은 것 같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에 뛰어들었고 1년 후 그녀가 클라옥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함께 행복한 순간이 너무 많아서 조금 슬펐을 뿐입니다. 그 후 니나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앉아 아들이 잔디밭에서 개와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동네 경비원에게 진동했습니다.
집이 있던 곳에 벨프인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여기 당신을 안다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클라크예요. 흥분해서 니나는 그가 이혼한 이후 클라크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노력했지만 그는 그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몇 번 전화하라고 레스켈은 4대에 걸쳐 가족에게 물려준 가족 차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녀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만 허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벨부인 혹시라도 톰을 그와 함께 보내겠습니다. 그녀의 집은 동네 입구에서 멀지 않았고 기다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니너는 테라스에 있었고 그녀는 너무 긴장해서 그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팔걸이를 꼭 붙잡고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 니나를 보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40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흰머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의 문은 불안정했고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니나를 향한 그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그는 즉시 신속하고 혼란스럽게 니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직후 그의 아버지는 니너를 딸처럼 사랑하고 손자에게 점을 찍어 클라옥을 소유한 아파트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진정하고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처음으로 돈을 주면서 그는 그에게 도시에서 나가라고 명령했고 그의 분노는 너무 강해서 니나의 눈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클라크가 이상한 일로 살아남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실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많은 면죄부를 받았던 어느 날 그는 신문에서 니너에 대해 읽었습니다. 니너는 자선단체에 많은 액수를 기부했습니다. 그때 클라옥은 그녀와 관계를 맺기 위해 그녀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한 후 그는 서서 웃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니너는 10초 동안 멍하니 자신이 들은 것을 소화한 다음 니너가 기억하는 한 결코 탐을 지키며 웃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똑같이 생긴 아들이 성장하다.